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북핵 역사와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입니다. 한국이 북핵의 인질이 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죠.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을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위기를 느낀 미국이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북핵의 공포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죠. 협상 결과는 1승 1패였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고 미국은 작은 발사체로 해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인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핵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1945년 2차 대전 당시 소련군 정보장교였던 김일성이 태평양 전쟁을 조기 종전시켰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의 위력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에서도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정전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핵이 곧 북한의 생존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종전 후에 1955년 핵 보유국 소련으로부터 수백 명의 과학자들을 급파를 해서 핵기술을 전수받는 노력을 합니다. 1965년에는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영변 지역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IMT-2000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해 가지고 가동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1980년대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天安문 사건 등 공산권의 개방과 자유와 열풍이 몰아치면서 체제 유지의 위기를 느낀 김일성이 생존 비책으로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지고 낮은 단계에서 핵 연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 프랑스 인공위성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본격적인 북핵의 위기와 협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처음은 좋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거라는 혐의를 두고 1991년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 1000기를 철수시켰죠. 그런데 북한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사찰 요청에 반발을 하면서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를 했죠. 다행히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이 플루토늄을 만드는 흑연 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대체해주는 대신에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재처리하지 않고 방사화학 실험실을 폐쇄하는 등 몇 가지 제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이 심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나오면서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시인을 한 데 이어서 2003년에는 핵 연료봉 재처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2005년에는 드디어 핵 보유를 선언을 하고 핵실험 직전 단계인 유사시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에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을 강행했죠. 이후 북한은 2017년까지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추정키로 약 30발의 핵을 가진 비공인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죠. 핵무기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유사시에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전쟁을 하거나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놓거나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전쟁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북한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지하 군사 시설만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전으로 이들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시다발적이고 단기 속전으로 북핵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 유출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이 세계 국가 상국에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여기에다가 북한은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경우는 재래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 거죠. 북한과 게릴라전 성격의 장기전이 되면 미군 측 사상자도 걱정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여론도 반전 분위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전으로는 북핵을 100% 폐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평화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한한 협상을 요구하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핵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시다발적이고 병행적 비핵화로 CVID죠.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인 수령 체제의 생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짜 비핵화인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핵 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만 폐기를 하면서 그 대가로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하고 제재 해제를 통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과 경제적 교역을 하면서 북한 경제를 해생시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핵 탑재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 금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체제 안전 보장도 요구를 하게 될 텐데요. 외침으로부터의 체제 안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내부 분열에 의한 정권 붕괴에 대한 안전 보장까지 포함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다가 피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식 마샬 플랜,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경제 회복 계획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공식적이지만 향후 10년간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미국, 일본 등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요구들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대북한 투자 요구는 1인 수령 체제 특성상 완전한 개혁 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규모 자본 투자가 10년에 걸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전쟁도 쉽지 않고 평화 안도 난항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봄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최대 걸림돌이 뭐예요?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을 포함한 백두혈통의 씨를 말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